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어가 레지덴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 프리어프루벌을 받아서 클로징까지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하기 때문에 3개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그중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일단 가정을 우선 해볼게요. 텍사스 달라스의 60만 불 2,500 스퀘어 핏 프리-오운드 집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나치게 셀러 마켓 또는 바이어 마켓이 아닌 일반적인 마켓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리어프루벌을 받으셔야 되죠. 집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본격적으로 쇼잉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쯤에는 은행이나 몰기지 브로커를 미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자율은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을 구매해서 클로징하는 그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2군데 이상 비교를 해보라고 추천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용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론을 받으시는 경우에 가장 좋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세컨 홈, third 홈, 인베스트먼트로 용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전보론은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커서 그런지 대출 조건도 훨씬 까다롭고요. 그래서 대출 시간도 조금 더 걸리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클로징했던 그 프리스코 노르만디에 2.35 밀리언 럭셔리 홈을 그때 클로징할 때 대출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래도 다 마무리 잘 되었고요. 지금 예쁜 집에서 예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를 구하셔야 돼요. 경력도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의논하기 편한 에이전트를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또는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싫은 소리 하기가 참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편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관계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에이전트를 정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한테는 싫은 소리를 하셔도 돼요. 제가 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저는 씩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정하셨으면 이제 쇼잉을 다니시게 되죠. 쇼잉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루프, HVAC, 파운데이션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또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셀러스 디스클로저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정보가 미스돼 있으면 셀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잉을 하러 이제 집 앞에 도착을 하면 안팎으로 크랙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좀 젊은 커플이 있는데 메스트룸 1층을 원하시죠? 하고 물었더니 2층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젊은 부부라서 메스트룸이 2층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판매할 때 메스트룸이 2층에 있는 집은 판매할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는 쇼잉할 때 동서남북 향을 체크를 해서 패밀리룸 창문이 서향을 향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집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좀 채광이 잘 돼서 밝은 집이 좋죠. 그리고 만약에 소음에 예민하신 분이시라면 주변에 기찻길이 혹시 있는지 또는 비행기로 인한 소음이 괜찮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DFW 에어포트가 있어서 주변에 비행기가 여기저기서 날아다니거든요. 그렇지만 다 시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 에어웨이, 항공로가 그 집 위로 나 있으면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체크를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뭐 저녁쯤에 그 집에 가서 한 15분 정도 밖에서 한번 그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아마 충분히 그 소음이 괜찮은지 여부를 아마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혹시 송전기나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인마켓과의 거리, 또 직장과의 거리, 학군 등을 또 고려를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으면 오퍼를 넣으셔야 되죠.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퍼 데드라인을 확인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이제 오퍼에 들어가는 서류는 프리어프루벌, 그리고 캐시바이어인 경우에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4 컨트랙과 또 그 외에 거기에 또 딸려서 들어가는 제반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가끔은 셀러의 감성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거든요. 제가 리스팅 에이전트일 때는 이런 편지도 많이 받아봤어요. 자기 소개도 하고 이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가족 사진, 이렇게 예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트라이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You never know,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클로징까지 보통 4주가 걸리고요. 캐시바이어는 2주 안에 클로징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멀티 오퍼가 있는 경우 캐시바이어가 당첨 확률 1순위고요. 컨벤셔널 론을 하시는 분들은 2순위고 VA랑 FH 론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웨이버 오브 어프레이즈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어라운드 해서 그 방법이 다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오퍼를 정말 많이 넣어봤고요. 물론 클로징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손님은 대출을 해야 되는 손님,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손님인데, 이제 캐시바이어랑 같이 멀티 오퍼에 붙었을 때 꽤 많이 집을 사드렸어요. 그렇게 대출하시는 경우에 20% 다운페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셀러 마켓일 때요. 왜냐하면 이제 PMI라고 해서 그 프라이빗 몰기지 인슈런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셀러가 바이어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는 1등을 이제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조건이 클로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오퍼 넣는 것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execute the contract부터 클로징 3일 전까지 진행 과정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